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15년부터 26년까지 12년간 8조 8천억 원을 투입하여 미래 전장 운용 개념에 적합한 성능을 보유한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대한민국 공군은 1차적으로 120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5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종 전환 훈련을 위해 일부 기종은 복자형 전투기로 도입된다. 탐색 개발 과정에서 C-103, C-203 설계안이 도출되었다. 3차 FX 사업에서 미국제 전투기가 선정될 경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저피탐 형상 설계가 적용된 C-103이 유럽제 전투기가 선정될 경우 카나드델 타입 형상의 C-103이 채택될 예정이었다. FX 사업에서 F-35가 선정되면서 C-203화는 폐기되었으나 C-102 단발 엔진 설계안에서 파생된 C-501과 C-103이 경합하여 최종적으로 C-103 설계안이 채택되었다. 낮은 RCS는 KFX의 가장 큰 특징으로 주익과 미익에는 램이, 동체 내부 덕트와 플랩에는 RAS가 적용되며 반사각 정렬 설계, 매립형 안테나, S덕트, 평면 동체, 반미립 무장창 등 높은 수준의 저피탐 형상 설계가 적용되었다. 이러한 저피탐 설계는 동급 4.5세대 전투기들과 차별화되는 점으로 KFX의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3중 디지털 FBW, LRX, 가변 캠버 날개 등이 적용되어 고바듬각 기동에서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선진적인 자동 비행제어 기술인 자동지형 추적, 자동 경로 항법, 자동 회복, 자동 지상 충돌 회피 기능이 적용된다. F-35에 적용된 비선형 동적 모델력 변환 제어 기법이 적용되는 등 비행성 및 조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최신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최신형 4.5세대 전투기에 걸맞게 KFX는 AESA 레이더를 비롯한 다양한 센서들을 탑재하고 있으며 AESA 레이더와 IRST, DOTGP, 데이터 링크를 통해 공유되는 정보들을 융합하여 보여주는 센서 퓨전 기술과 RWR, ECM, CMDS 등을 통합한 통합전자전 시스템이 적용된다. AESA 레이더의 구체적인 탐지거리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출력 15WDR 모듈 1000여 개로 구성된다. 동시에 20개의 표적을 탐지 추적할 수 있고 공대공 공대지 동시 탐색 모드, 공대지 SAR 모드, 공대공 추적 모드, LPI 레이더 모드 등을 지원한다. 추후 성능 개량을 통해 공대공 표적 동시 추적수, SAR 해상도를 향상시키고 동시 공대공 공대지 공대해, 탐지 추적 기능과 전자전 능력 기능 보강, 공대지 ATR 및 공대해, ISAR 기능, 비협조 표적 식별 기능, 광대역 데이터 링크 기능, 동기종 레이더 신호 상호 간섭 제거 기능 등을 추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F-35와 유사하게 디자인된 콕핏은 적외선 터치 센서가 적용된 20×8인치 저반사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 해상도 1920×832비트 컬러의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가 내장되어 있으며 통합 전자전 장비로부터 들어오는 위협 정보와 센서 융합으로 통합된 표적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시연하여 조종사에게 최적의 대응 방법을 제공한다. 16년 5월 26일 GE의 F-414와 유로제트의 EJ200 엔진이 경합하여 모든 4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F-414G200 엔진이 선정되었다. 국산화 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엔진 원제작사에서 조립된 엔진 10대를 직구매 방식으로 도입하고 21년부터 엔진 제작사로부터 도입한 부품을 한화 테크윈에서 최종
조립하여 이대를 납품하고 22년부터는 국산화한 부품을 장착한 F-414 엔진을 한국 공군에 납품하게 된다. 공격력 우수한 KF-X 스텔스 성능을 높여라. 박수찬의 군.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공군의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공개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 사진시 제공. 세계일보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공군의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공개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 사진. 날카롭고 각진 외형, 거대한 크기의 무기를 수납하는 내부 공간, 조종석에 설치된 대형 화면.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상징들이다. 1990년 1차 걸프전에서 F-117 스텔스 전폭기가 이라크군을 제압하는 모습을 목격한 세계 각국은 스텔스기 확보에 열을 올렸다. 많은 사람들은 스텔스기가 미래 공군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스텔스 열풍에 힘을 실었다. 1차 걸프전으로부터 30년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가 생산 중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과거에 개발된 기종들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다. 라파라 타입-분 전투기는 물론 1970에서 1980년대 등장한 F-16과 F-15도 꾸준히 주문을 받으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2030년대 실전 배치될 한국형 전투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F-35는 일반적인 레이더로는 탐지가 매우 어렵다. F-35가 스텔스 전투기를 상징하는 기종인 이유다. 하지만 스텔스 성능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F-35의 약점인 빈약한 무장 문제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F-35의 공대공, 공대지 무장은 기존 F-16과 큰 차이가 없고 장거리 지상 타격 능력은 F-15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미 해병대 F-35B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가 착륙을 위해 리프트핀을 가동하고 있다. 미 해병대 제공시 제공. 세계일보. 미 해병대 F-35B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가 착륙을 위해 리프트핀을 가동하고 있다. 미 해병대 제공. BLB 전략 폭격기나 F-15E 전투기를 포함해 타격 수단이 많은 미국 공군은 대체할 방법이 있지만 공군 규모가 작아 전투기 한 대에 다양한 역할을 맡기는 나라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전투기의 기본적 임무인 공중전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산 AIM-13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한 상태다. 중국은 제-20 스텔스 전투기에 음속의 5배 속도로 3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PL-15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했다. 러시아도 Su-35 전투기에 사거리 400km의 R-37을 장착했다.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F-35를 직접 타격할 수는 없어도 주기경보 통제기나 전자전기 등 F-35의 비행을 지원하는 항공기는 충분히 공격이 가능하다. 이에 미국은 2020년대 초 실전 배치를 목표로 AIM-260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보다 늦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F-35에 대한 기술적 신뢰성도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작전시험평가국의 지난해 11월 평가에서 F-35 소프트웨어 결함이 873건 발견됐다. 작전시험평가국은 F-35에 탑재된 25mm 기관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 FA-50 경공격기 편대가 비행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 사진시 제공. 세계일보 공군 FA-50 경공격기 편대가 비행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 사진. 성능 개량을 거쳤지만 한 세대 이전의 전투기인 F-16V에 대한 주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미 공군이 최근 F-15X 도입을 결정한 것도 기술적 신뢰성과 무관치 않다. F-15와 F-16은 여러 차례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됐고 대량 생산된 덕분에 저렴하며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스텔스의 함정에 빠진 미국과 달리 유럽은 항공무장과 레이더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처럼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대신 타이푼이나 라팔처럼 기존 방식대로 제작된 전투기를 운용한다. 대신 2030년대 이후를 염두에 두고 인공지능 기능 등이 포함된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유럽 에어버스의 타이푼 전투기는 독일, 스웨덴이 합작해 개발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했으며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도 갖췄다. 프랑스 다소의 라팔은 AESA 레이더 장착이 다소 늦었지만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해 강력한 타격력을 자랑한다. 유럽이 미국보다 스텔스 기술이 뒤떨어진 것은 아니다. 미국의 F-21을 개발할 당시 독일은 스텔스 형상 설계나 도료 생산 등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레이더를 비롯한 대스텔스 기술의 발달을 염두에 두고 균형 잡힌 설계를 갖춘 전투기 개발로 선회했다. 전투기는 한번 개발되면 수정이 쉽지 않다. 특히 F-35처럼 고도의 스텔스 기능이 포함된 기체는 더욱 어렵다. 반면 레이더는 지상, 해상, 공중 등 다양한 작전 환경에 맞춰 출력이나 파장 등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 비용도 스텔스 전투기 개발보다 훨씬 저렴하다. KF-X는 F-35보다 스텔스 성능은 낮지만 공격력은 다른 기종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국내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또는 타우러스 미사일과 미티어 미사일이 장착될 예정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이 성공한다면 2030년대에도 일선에서 활동할 타이푼이나 라팔 같은 유럽 전투기와 유사한 수준의 기종을 국내 개발로 확보하는 셈이다. F-35는 스텔스 성능만큼은 확실한 전투기다. 따라서 스텔스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작전에만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격력을 갖춘 KF-X는 다양한 용도에 쓰일 수 있다. 항공무장과 전자장비를 개량한 포스트 KF-X를 만든다면 그 효과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국산 FA-50 경공격기 무장을 강화하는 성능 개량까지 더해지면 공군력 증강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계속 축적할 수 있어 항공우주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FA-50은 필리핀 이슬람 반군 소탕 작전에 투입된 적이 있어서 기술적 향상이 뒷받침된다면 검증된 기체로서 해외 수출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무장체계는 스텔스 성능만큼 중요한 요소라며 KF-X도 무장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면 전력 증강은 물론 해외 수출 가능성도